강의를 해주실 선생님은 전충훈 선생님은 이 지역 분이십니다. 이 지역 분이신데 활동을 대구에서 주로 하시고 계명대 경영교수를 하고 계시고 지역과 문화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관심 갖고 계속 일을 해주셨고요. 행안부 쪽에서도 이렇게 담당 의공이라고 하죠. 이렇게 노동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기본적인 이런 계획들을 우리 로컬과 관련된 기본 계획들을 이렇게 수립해 오셨고 그것을 실제 행정으로 이렇게 펼쳐 주셨던 분이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관계를 맺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 활동하시면서 그다음에 행정이나 이런 데 계획 세우고 일하시면서 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아마 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 그러니까 행정과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뭐 이런 말을 하면 그렇습니다만은 최소한 우리나라 안에서는 가장 로컬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라서 강의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혹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좀 오늘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충훈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진짜 많이 오셨네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대단히 강의는 좀 이제 힘들더라고요. 한 10명 내외가 제일 편안한데요. 아까 저기 우리 시민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전 섹터를 다 경험했습니다. 뭐 1섹터인 그 정부와 그리고 2섹터인 기업, 3섹터인 시민사회까지 다 경험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행안부 과장을 하다가 퇴직해서 민간에 돌아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로컬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생각을 해보다가 일단은 로컬을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처음 들어보셨어요? 로컬 푸드 예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역 방송할 때 로컬 이야기하고 처음 들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로컬은 언제나 있어 왔고 늘 있었고 어디에나 있고 늘 항상 있을 것이다. 왜? 이거는 새로 나온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거 나중에 편집을 해주시고요. 누구를 디스하거나 누군가 어떤 조직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로컬이 새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그건 사기꾼이에요, 진짜로.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로컬이라고 붙어 있는 것들에 지역, 지방, 마을, 동네를 붙이면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로컬이 새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로 이제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돈을 빼먹는 사람도 많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포장을 하고 기존에 하던 것들을 로컬이란 포장지를 씌우면서 새로운 거다라고 뻥을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 하시고요. 왜 이 이야기를 또 하냐면 어제는 제가 충북 보원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강의를 요청하셨던 주최 측에서 이야기를 하죠. 로컬 너무 어렵다. 이게 뭐냐. 그래서 또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어렵다고 하지? 그래서 깊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이제 그것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강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구성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새롭게 호명되고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에 이제 집중하자는 것이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실에서 실제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움직임에 대해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고, 하나 질문을 드리면, 이게 이제 세상에 나와 있더라도 우리가 한 번씩 놓치는 지점이 있고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 놓치는데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린 법과 제도를 한 번씩 무시합니다. 무시한다기보다는 인지를 잘못하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실제 세상에 나와 있더라도 법과 제도가 정비가 되지 않으면, 정해지지 않으면 현실에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왜 그래,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한 번씩 의문을 가져서 들여다보면 그게 다 법하고 제도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테슬라 아시죠? 테슬라. 예.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와 있거든요.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길에 안 다니겠습니까? 왜 길에 안 다니고 있을까? 만들었는데. 예? 뭐가 안 됐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법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법이 안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이 논쟁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논쟁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죠.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일론 머스크 책임입니까? 그런데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거 TV 막 만지다가 막 빠지기가 빠지기 하다가 내한테 자빠졌어요. 그냥 이거 웃자고 그냥 예를 든 건데, 그럼 이 LG가 책임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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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숙이 들어가면 그리 되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운전 안 했는데. 그래서 그 완전 자율주행 이전에 테슬라가 하나 지금 특허를 하나 내놓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개발한 특허를 냈는데, 신호인식입니다. 신호등을 보고 출발하는 기능인데, 이게 역시 재밌어요. 이 법적 논쟁을 정리할 수 있는 하나의 요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호인식이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색깔을 구별하는 건 엄청 쉽습니다. 색깔을 구별하는 거. 이게 당연히 쉬울 거 아닙니까? 렌즈하고 AI 다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나무에 가려져 있거나, 그 다음에 나는 출발하는데 어떤 미친놈이 신호무시가 달라들 수도 있고, 여러 변수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통제하기 힘든데, 엄청 간단하게 법적인 걸 넘어서고 상용화 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하나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선택입니다. 예. 파란불 바뀌었어요. 화면에 뜹니다. 출발하시겠습니까? 그럼 얘 누르면 이제 그 책임은 이제 누구한테 옵니까? 운전자한테 오는 거예요. 운전자한테 오는 거예요. 얘 누르는 순간. 그래, 그것처럼 이제 얘를 왜 이걸 들었냐 하면, 아무리 세상에 나와 있어도 법과 제도가 정비가 되지 않으면 현실에서 작동을 안 한다. 그 예를 들기 위해서 테슬라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로컬이라는 게 실제 이제 현실에서 작동을 하고 있어요. 법과 제도에서.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제도와 행정용으로 공식적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사용이 되어졌느냐? 이제 행정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혹시 공무원 계십니까? 교수님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의 가장 큰 자아 실현이 뭔가 같습니까? 공무원. 연금.
예? 안전한 퇴직, 저 연금하고 연결되네요. 그거 말고 이제 일을 하면서 우리는 여러 자아실현의 방법이 있잖아요. 공무원들하고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관례가 없다. 관례가 없다. 예, 그것도 좋고. 감당이 아닙니다. 감사, 예. 그거 다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혹시 이 질문을 안 들어보셨어요? 뭐 새로운 거 없어요? 감사. 예, 그러니까 새로운 거 없어요? 새로운 거 없어요라고 질문하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왜 그런 질문들이 나오냐면 공무원의 가장 큰 자아실현은 승진입니다. 승진.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맞아요. 그거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승진 이외에는. 그럼 공무원이 승진을 하려면 어떻게 승진을 합니까? 실적을 내가지고 성과를 내서 한 줄이라도 적어야 위에 인사고과자가 평가 자리가 승진을 합니다. 그러면 실적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였습니까? 전임자가 안 했던 걸 해야 돼요. 전임자가 안 했던 걸. 전임자가 안 했던 걸 해야 한 줄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날 물어봅니다. 뭐 새로운 거 없냐고. 근데 여기에 억수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진짜 새로운 걸 하면 안 돼요. 공무원들은 진짜 새로운 걸 하면 큰일 납니다. 아까 감사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관례가 없기 때문에 윗선에서 잘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로워 보이는 걸 해야 돼요. 보이는 거. 진짜 새로운 거 말고 진짜 새로운 거 하면 큰일 나요. 감사받거나 관례 없다고 잘리거나 혹은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지도 잘 모르거든. 그럼 새로 보이는 걸 해야 됩니다. 새로 보이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간판가리라고 표현합니다. 간판가리. 간판가리. 예. 제가 어깨의 비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간판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컬이야말로 대표적인 간판가리의 대표 주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지방, 동네, 마을 쓰던 걸 다 로컬로 간판가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어려워할 필요도 없고 아 그런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간판가리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재구성의 1번은 간판가리. 2번은 진짜로 현실에서 작동이 아니고 실천되고 있는 것들을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아까 공식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간판가리 하는데 제가 주범입니다. 상당히 죄를 지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이 바뀌면 5년 동안 해야 될 일을 정리를 합니다. 5년 동안 해야 될 일을 국정과제라고 부르거든요. 이번 정부는 120개의 국정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19번을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로컬이 유행하게 된데 주범으로 꼽히고 있어서 멀리 진주까지 와서 이러고 있습니다. 예. 22년간 저는 지역 현장에서 활동을 했고요. 전반부 11년은 문화기획, 후반부 11년 사회혁신 기획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이제 행안부에서 과장을 했었고요. 국정과제 만들고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잘린 거죠. 그래서 민간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컬이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의 클립을 보실 건데요. 헐크 아시죠? 헐크. 쓱 나면 녹색으로 바뀌는. 헐크가 여러 감독이 이제 연출을 했었는데 이 버전은 이한 감독이 연출한 버전. 혹시 이한 감독 아십니까? 새끼, 새끼, 음식남녀. 그 감독이 이런 영화도 만들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헐크가 막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거든요. 이 도망 다니고 있는 이 동네를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차도 막 댕기고 열심히 막 다니고 있습니다. 이야, 막 좁죠. 악기도 연주하고 애들 공도 차고 막 엄청 좁습니다. 막 골목길이 한 30cm, 50cm 되고 집과 집들이 막 붙어 있죠. 이 동네를 유심히 한번 봐주십시오.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뭐 구분이 없습니다. 길과 집에 구분이 없습니다. 거의. 빨래도 막 늘어놨고요. 예. 그리고 지붕까지 올라왔는데 어우, 이거 도망다니는 거 보이시죠? 예. 이거 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아, 그래도 부산이라는 말 진짜 많이 더더라고요. 이걸 보고. 예. 단감동도 약간 비슷하고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저주 어디입니까? 저 삼복 있는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브라질에 있는 곳입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 있는 곳인데 다음 클립을 보고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새 말 많은 제가 팬입니다만은 뉴진스, 예. 뉴진스의 ETA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리듬을 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브라스 나오고, 예. 막 빠바바바 그리고 다다다다 그리고 이제 다 듣고 싶지만 제가 오히려 간절하게 더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도 너무 이제 뉴진스의 ETA가 혹시 무슨 장르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느 지역 음악일 것 같아요? 예. 아프리카요? 아, 비슷합니다. 예. 비슷하고요. 아까 보셨던 헐크와 뉴진스의 ETA 공통점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헐크가 뛰어다니는 곳인데요. 여기 어디냐면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 있는 파벨라라는 곳인데 파벨라가 고유명사가 아니고요. 진주와 같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 명사입니다. 빈민촌이라. 근데 저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 저기 빈민촌이 한 20몇 개나 되는데 아까 보셨던 그 지역이 대표적으로 유명해서 그 지역을 통칭해서 이제 파벨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까 ETA가 뉴진스의 ETA 아까 들으셨는데 그 장르가 파벨라 펑크라는 장르입니다. 아까 그 동네에서 만든 음악이에요. 아까 또 두드리고 한번 브라질 보겠습니다. 저기 아메리카 있고 이 브라질 있죠. 브라질 안에서도 이 구석탱이에 이 리우데자네이루가 아까 빨갛게 표시된 리우데자네이루 끝트리에 여기 파벨라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총구석에서 만든 음악이 전 세계 팝 시장 1등인
K-팝에 사용된 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래 물어보면 항상 저만 신기하더라고. 일단 이걸 보시고. 그런데 여기가 헐크나 파벨라 펑크보다 더 유명한 사건이 그 전에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파벨라 페인팅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 페인팅. 그림 그리는 거. 예. 통영하고 부산하고 여기 걸 다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 기록에도 돼 있어요. 파벨라 페인팅 프로젝트를 벤치마킹 했다고. 그런데 그 모습만 벤치마킹 했어요. 여기 보시면 공동체 예술 기반 빈민촌 재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술은 도구입니다. 도구. 어떤 의미냐 하면 좀 일단 말씀드리고 가장 큰 차이가 통영이나 이런 것들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 차이가 통영 가보셨죠? 뭐가 느껴지시던가요? 아 이쁘다 뭐 그죠. 근데 저 통영 가서 좀 약간 당혹스러웠던 게 뭐냐면 어린 왕자 동상이 여기 왜 있지? 생택지 별이 고향인가? 통영이 막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이 파벨라의 역사, 문화,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지역 전체를 캔버스화 시켜가지고 다 맥락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그냥 막 갖다 그린 게 아니고 우리 뜬금없는 그림 많이 그리잖아요. 맥락적으로 여기에 삶들을 녹아낸 겁니다. 그림에 녹아냈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 장면입니다. 뭐냐면 우리 보통 이제 벽화 사업을 합니다. 그죠? 동네에서 벽화 사업을 하면 누가 그립니까? 좋은 말로 억수 보드랍게 말씀하시 주시네. 업자가 그리잖아요. 업자가. 업자가 그리잖아요. 용역조가. 그러면 그게 뭡니까? 벽화를 위한 벽화잖아요. 이게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벽화를 위한 벽. 업자. 조금 더 나아지면 뭐 동네 예술가들이 그리기도 하는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이 그리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뭐 같이 판단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근데 여기 프로젝트를 누가 기획을 했냐면 네덜란드 청년 2명이 기획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그거는 그렇게 회자되지 않습니다. 기획을 했을 뿐이고 그림을 누가 그렸냐면 주민들이 그렸거든요. 여기서 그림은 도구입니다. 도구. 벽화를 위한 벽화가 아닌 거죠. 왜 도구인지 어떻게 해서 도구로 하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이제 공동체 예술 기반의 빈민촌 재생 프로젝트인데 빈민 문제가 해결됐겠습니까? 당연히 해결 안 되죠. 해결되면 판타지입니다. 그러면 전신에 다 그림 그리고 앉았게요. 동네에서. 대신에 범죄율이 40%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겠습니까? 예? 예,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림 그릴 시간, 마약하고 총질할 시간이 없어요.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의 시간을 가져오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동네에서 어떤 사업이나 뭘 기획할 때 자꾸 주민들을 대상화하거나 동원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재미있는 것이라고 꼬시고 함께 하자고 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고 모아나가고 하니까 주민들이 시간이 이쪽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의 대화가 늘어나고 어른과 어른의 대화가 아이와 아이의 대화가 늘어나니까 공동체는 당연히 활성화되고 그 범죄율은 당연히 떨어지죠. 그거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한 그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구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공동체를 활성화하려면 방법이 많아요.
많은데 아까 벽화를 위한 벽화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그림을 그리는 순간 그냥 벽화를 위한 벽화입니다. 그거는 그냥 환경 개선 사업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울주에 실험이 하나 있는데 촌에 뭐 진주도 마찬가지죠. 우리 벗어나면 촌에 할매들한테 이제 질문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니까 버스 좀 늘려도 하는 거예요. 버스 좀.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에서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버스 노선 좀 늘려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예. 예산이 없지 당연히. 예산이 실제 없어요. 없는 데다가 그 버스 노선을 늘리는데 돈도 많이 듭니다. 그 생각보다 많이 들거든요. 그 늘어놓으면 그 사람 많이 타겠습니까? 안 타요. 돌아보ring해라. 그러면 이제 근데 둘 다 지금 맞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재밌게도 버스 노선 늘려달라. 돈 없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버스 노선에만 우리가 꼽히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매한테 물어봤어. 버스 노선이 늘어나는 게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저를 미친놈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 대장금 드라마 보셨죠? 예전에 대장금 한 무슨 맛이 나느냐? 하니까 홍시 맛이 납니다. 어린 대장금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궁이 뭐라 합니까? 왜 홍시 맛이 나느냐? 하니까 어린 장금이가 짜증을 막 냅니다. 아니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했는데 왜 홍시 맛이냐고 하면 막 신기질 내죠. 그러면서 상궁이 허허 그래 맞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버스 노선이 왜 필요하냐고 물어본 거는 따지려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왜 필요한 거 물어보는 게 처음에 그래 짜증 내는 거예요. 야 미친놈 버스를 타야 되니까 버스 노선이 필요하다 하지.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버스 타고 뭘 하시고 싶어서 버스 노선을 늘려달라고 하시느냐 하니까 병원을 가야 되고 장을 보러 가야 된대. 그럼 여기서 진짜 문제는 뭡니까? 버스입니까? 병원이고 장입니까? 병원 가고 장에 가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해결을 버스로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찾아가는 약사, 찾아가는 의사 만들었고 그 다음에 트럭에 장 볼 거 막 실어가지고 순회하고 하니까 버스 노선 늘리는 그 예산의 20분의 1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진짜 문제를 발굴하는 겁니다. 발굴이라기보다는 진짜 문제를 정의하는 거죠. 동네 사업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진짜 문제, 진짜로 필요한 게 뭔가. 여기서 파벨라 프로젝트, 페인팅 프로젝트를 한 게 그림을 그리려고 한 게겠습니까? 그림 그리려면 최고로 유명한 작가 데리고 와 그리면 되지. 그게 오히려 더 멋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겁니다.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서 그림을 도구로 가져왔는데 우리는 뭔 지랄을 하고 있습니까? 맨날. 벽화를 위한 벽화를 그리고 버스 노선을 늘려야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이 파벨라 페인팅 프로젝트가 그런 중요한 지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네 전체를 캔버스화가 맥락적으로 연결하고 이걸 패턴화 시켜서 판매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토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누구 앨범이죠? 혹시 아십니까? 아까 제가 누구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뉴진스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디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엄청 서정적이고 느린데 이 리듬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빨라요. 다다다다다 그립니다. 따라 하시다가 큰일 나는데 엄청 빠르죠.
다 듣고 싶지만 역시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저기 뉴진스의 장르를 혹시 아시는 분? 뭐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아까 ETA는 파벨라 펑크였고 그 ETA가 파벨라 펑크인데 이 디토의 장르와 파벨라 펑크의 장르를 섞었어요. 매시업이라고 표현하는데 디토의 장르가 뭐냐면 저지 클럽이라는 장르입니다. 저지 클럽. 저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제 저지 가니까 어서 고급스럽게 답변하신 분이 계신데 저지요. 청바지는 데님인데 저지 자켓하고 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저지가 뉴저지입니다. 뉴저지. 예, 뉴저지. 이게 이제 유튜브에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저지 클럽 어머니 한번 들어보시면 똑같아요. 아까 디토하고 딱딱딱딱딱 예, 똑같죠. 그럼 이 저지 클럽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설명하기 지도부터 한번 보시죠. 이게 보면 미국인데 엄청 넓죠. 뉴저지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나오지도 않아요. 뉴욕 있죠. 뉴욕을 예 학대하면 이래 나와요. 뉴저지가. 이 뉴저지에 이제 동네 클럽 DJ가 등장을 하는데 선생님들 저 예전에 나이트클럽 소시적에 많이 가셨죠? 예. 기울이 확 느껴집니다. 예. 요새 아들은 이제 클럽이라는 데 가는데 전 세계 클럽에서 플레이되는 음악의 80~90%가 시카고 하우스입니다. 장르가. 미국 시카고에서 만든. 이 뉴저지에 있는 동네 클럽 DJ가 시카고 하우스에 질린 거예요. 예를 들면 저 도동에 있는 동네 클럽 7080 클럽의 DJ가 음악이 진리가 마산 창동에 있는 클럽 가서 이제 음악을 하나 주워온 거예요. 그거 똑같은 개념입니다. 뉴저지 클럽 동네 클럽 DJ가 시카고 하우스의 진리가 볼티모어 클럽에 원정을 합니다. 원정을 가가 티릭하는 이제 볼티라는 장르를 발견해가 허락을 받고 와서 틀다가 그것도 질린 거예요. 그래서 지만의 장르를 만들었습니다. 지만의 장르를 만든 게 이제 저지 클럽인데, 자, 어디에 쓰였습니까, 아까? 디토에 쓰였죠, 디토에. 전 세계 팝 시장 1등 하는 K-팝의 사용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주 도동의 클럽 DJ가 만든 음악이 미국으로 진출해가지고 그래미상 받는 거와 똑같은 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좀 놀라주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실제.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만든 게 바로 글로벌로 팍 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지역에서 만든 게 글로벌로 바로 만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만나는 세상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너무 고급집니다. 예, IT 산업 발달. 특히 뭐 인터넷 그죠? 인터넷 중에서도 뭐 예, SNS, 유튜브, 예. 뭐 X, 페이스북, 인스타, 틱톡, 유튜브. 이 저지 클럽이 틱톡 때문에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대단한 일들과 신기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못 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앞에 왜 시커먼 새끼가 막 정말 열심히 떠들고 있어라고 어디 페이스북에 썼어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0.000000001초 만에 지구 반대편에서 이 상황을 봅니다. 그 엄청 신기한 일이에요, 사실은. 놀라운 일이고.
근데 너무 일상적으로 벌어지니까 뭐 당연한 거 아이가 가는 거 우리가. 근데 그 당연한 것 때문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상이 수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주에서 만든 게 예를 들어 뉴저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경남도에서 일단 1등을 해야 돼요. 어쨌든 도에서 1등을 해가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가갖고 서울에서 국가 대 국가로 이제 전송이 되죠. 그러면 최소 6개월이면 최소. 근데 그게 최소죠. 이게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평평해졌어요. 수직적이지 않고 평평해지니까 여기서 땅 하면 저기서 땅 하는 겁니다. 바로 실시간으로. 그래 저 아마존에서 1등 하던 농기구가 뭔지 아시죠? 얼마 전에 호미. 예.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평평해졌기 때문에요. 예전에는 호미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오파상이 들고 가든지 뭐 박람회를 가든지 서울에 일단 가가 뭔 수를 내야 됩니다. 그래가 뭐 이래저래 협의하고 막 하다가 좋니 안 좋니 하고 뭐 별지랄 다 하죠. 근데 지금은 뭐 어떻습니까? 호미로 좋네 하면서 영상 하나 딱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팔리잖아요. 여기에 이제 재미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여기 이제 지금 엄청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꾸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헐크 보여드리고 ETA 보여드리고 디토 보여드리고 지금 세상이 평평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눈가기가 엄청 높아져요. 이 글로벌 콘텐츠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 지금 수준이 다 높아져 있어요, 실제로. 그러고 웬만한 기술들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3D 프린트, AI까지. 얼마 전에 벌써 옛날 기술이 되어버렸는데 몇 달 전에 나온데 소라 아시죠? 소라. 그 제주도 가서 소라 아시죠? 하니까 뿔소라 맛있다 하던데. 소라가 뭐냐면 텍스트 투 비디오 AI입니다. 이 글을 치면 영화가 만들어져요. AI가 영화를 만들어줘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이 이제 평평해져 가지고 우리의 눈과 귀가 높아져 있고 웬만한 기술들은 다 나와 있고 그럼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어요. 수준 높은 것들을. 특히 요즘 보면 서울이든 지방이든 디자인의 차이가 크게 없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웬만큼. 영상 같은 것도 이제 잘 만듭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자 거꾸로 생각. 우리만 그래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놈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이 눈과 귀가 높아지고 똑같이 웬만한 기술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가지려면 뭐가 가장 큰 무기겠습니까? 예, 바로 고유성인 거예요. 지역의 고유성. 다 비슷하기 때문에 웬만큼 다 이제 상향 평준화되고 기술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연히 차이를 드러내는 게 고유성입니다. 고유성을 영어로 바로 바꾸면 유니크거든요. 유니크를 다시 번역을 하면 차별성, 경쟁력이나 독특함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이제 엄청 역설적인 거죠. 예전에는 이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주장을 했죠.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것이 좋은 세상이 됐어. 그리고 신토부리. 재밌는 세상이 됐어요. 오히려 지극히 지역적인 것일수록 유니크하고 먹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왜? 세상이 평평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로컬 투 로컬의 세상이 된 거죠. 진주 투 바로 포틀랜드. 그 로컬이 이제 주장이었는데 실제로 구현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하나. 여기가 이제 작년에 갖고 올해도 갔는데요. 작년이 이제 여기가 포틀랜드 주립대에서 하는 파머스 마켓입니다. 농부장터. 31년 됐고 올해는 이제 32년 됐죠. 포틀랜드 파머스 마켓 31년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팝업 스토어가 만들어진 충주 제품을 데리고 왔어요. 반응이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뜨거웠는데 단 한 개도 못 팔았어요. 반응은 뜨거웠는데 왜 못 팔았을 것 같습니까? 우리 정원가 선생님은 아실 것 같은데 여기 파머스 마켓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밴드만 250개 밴드가 오고 하루에 10만 명 와요. 엄청나게 큰 장터인데 왜 하나도 못 팔았냐면 파머스 마켓이니까 포틀랜드 농산물만 팔 수 있어요. 농부가 직접 와서 팔아야 돼요. 그럼 농부가 고용한 스텝이 와서 팔고 가족도 있는. 여기 그 다음에 가공식품은 포틀랜드 농산물 60% 이상이 들어가야 팔 수가 있어요. 그 원칙 때문에 31년 역사를 지켜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놈이 나와가 상주하고 있었어요. 우리 팔까 싶어가. 이 수학한 놈들이죠. 우리 같으면 저 미국서 이고지고 와가 진주에 농부장터 와서 우리가 원칙이 있지만 물건 팔겠다 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아라 하죠. 인증서 절대 안 해줘요. 근데 나는 이게 엄청 존경스럽더라고. 이 원칙이. 그래 지켜온 건데. 근데 그 다음날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시애틀에 이걸 이제 물건을 그대로 들고 시애틀 스타벅스 1호점 맞은편에 이제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이라고 있는데 그 피어에서 한국 행사를 열었어요. 우리가 열고 뭐 충주 거 뭐 현지 거 막 쭉 파는데 우리 충주 매대 앞에 한국식 핫도그 아시죠? 이거 명랑 핫도그처럼 생긴 거 그거 떡볶이를 팔았거든요.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얼마 팔았을 것 같습니까? 그죠? 대충. 예? 10시부터 4시 물가는 우리의 1.5배 내지 2배. 예. 75만 원. 예, 또 시간대에 대표 다 팔았거든요. 목이 메. 3천만 원치 팔았어요. 예, 하루에 10시부터 4시까지. 그래가 제가 모든 걸 때려치고 핫도그 팔라 그랬어요. 그 3천만 원치 팔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기하니까. 충주 거 다 팔았어요. 만불 추가 계약하고 왔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신기하니까. 근데 신기한 물건들이 아니에요. 보시면 내추럴 와인, 비누, 천연 염색, 티셔츠 이런 거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 것이 좋은 것이고 고유성이 들어가는데 제품의 질은 어때야 됩니까? 좋아요. 음식은 맛있어야 됩니다. 옷은 이뻐야 되고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위에 고유성이 얹혀지니까 팔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요. 사겠어요. 다 바쁜 사람들인데. 또 재밌는 걸 올해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올해는 장터를 3개나 더 뚫었는데 힐스브로하고 여기 BFM하고 아스토리아 3군데를 다 뚫었는데 힐스브로는 판매를 하게 해줬어요. 참 고맙게도. 거기는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사는 장터. 여기 거의 백인 위주입니다. 힐스보로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거 보니까 가장 대중적인 카테고리에 독특함을 얹힌 거였습니다. 팝콘. 충주의 사과 팝콘이 불티나게 팔리더라고. 팝콘은 자기들 접근하기 쉽잖아요. 언제나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결국에 이거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거예요. 대중적인 카테고리에 독특함이 얹혀질 때 경쟁력이 생긴다. 그런데 두 개 다 포기하면 안 되죠. 이 고유성이 진짜 중요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에러분 세상입니다. 맛있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쁘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고유성까지 얹히라 하니까 돈 아프죠. 근데 이제 아까도 그랬듯이 우리의 눈감기는 높아져 있고 웬만한 기술들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게 힐스보로 마켓에서 안 팔렸던 게 이 부채, 그다음 족자 이런 거 안 팔렸거든요. 정말 한국적인 거. 근데 그 다음날 공연장 가가지고 공연을 하고 파니까 다 팔았어요 또. 결국 이게 어떻게 어떤 콘텐츠와 어떤 장소가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분명히 고유성이 먹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55분 잠깐 쉬고 쭉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5시 50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분 전에 끝을 내겠습니다. 그 이제 고유성을 그러면 담으려면 우리가 진주에 사시잖아요. 진주의 고유성을 이제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 첫 번째 방법은 어려운데 오래 걸립니다. 뭐냐면 하고 싶으면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오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주에 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하고 싶은 걸 하면 돼요. 내가 왜 이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금방 이야기했듯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오래 걸립니다. 오래 해야 진주의 뭐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없다. 있긴 있습니다. 가져오는 거죠. 시간을 가져오는 겁니다. 예, 시간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선생님도 저기 막장 드라마 자주 보십니까? 막장 드라마. 갑자기 막장 드라마에 제일 많이 나오는 장면이 뭐든가요? 상황. 불륜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출생의 비밀. 그러면서 이제 뭐가 등장합니까? 항상 유전자 감시. 그러니까 봉투 하나 나오잖아요. 맨날 꺼내보다가 끝나쁘잖아. 다음에 떡밥 하나 날려놓고 이제 다음에 보면 이런데 진짜라. 진짜면 보통 몇 프로든가요? 99%, 뭐 98%죠. 근데 여기서 왜 100%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진짠데. 제일 고급진 표현인데. 예. 왜 100%가 아닐까요? 오차범위. 예, 완벽한 거 없다. 100%면 복제인간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예요, 나. 부모 자식 간에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형제끼리도 달라요. 100%면 나예요, 나. 그리고 사람도 이래 다른데, 사람도 이 다른 사람이 모여가지고 어떤 이제 흐름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사람이 DNA가 있듯이 지역도 DNA가 있는 겁니다. 이 지역의 DNA를 확 파헤치다 보면 고유성이라는 게 튀어나오는데, 그럼 DNA를 어떻게 파헤칠 것인가? 아까 시간을 가져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에 뭐가 있는지, 뭐가 있어 왔는지, 그 다음에 누가 있는지, 누가 있어 왔는지를 후벼 파다 보면 튀어나와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이제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동네를 잘 모르는 거.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진주 와서 강의를 하니까 편하게 오히려 대화가 될 것 같은데 왜 그게 파악이 잘 안 되냐면 벌로 봐서 그렇습니다. 네. 벌로 보는 거예요. 그냥. 항상 있으니까. 네. 의심을 해야 돼요. 항상 의심을 해야 돼. 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비즈니스가 뭡니까? 비즈니스. 사업. 예, 좋습니다. 사업은 뭡니까? 장사. 돈 버는 거. 예. 그러면 저기 진주시청도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돈 버는 겁니까? 아니죠. 자, 이제 살짝 혼란이 옵니다. 그죠? 사업 돈 버는 건데 진주시청도 사업을 하네. 돈을 버는 게 아니네. 얘가 왜 이 이야기를 하자면 자주 들었던 단어일수록 의심을 해야 돼요. 지금 안다고 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벌로 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정말 많이 듣고 자주 접하다 보면 내가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의심해야 됩니다.
비즈니스는 뭐냐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는 활동 또는 일을 말합니다. 그 목적이 돈을 버는 거면 무슨 비즈니스겠습니까? 영리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 목적이 돈을 안 버는 거면 비영리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것들을 항상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들고 다니십니까? 예, 스마트폰 들고 다니고 애니팡 하라고 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검색하시면 됩니다. 항상 의심을 해야 되고. 그 동네 이름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왜 상대동이지? 왜 도동이지? 왜 이현동이지? 그래 막 후배 파다 보면 뭔가 계속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의심을 안 해. 뭐 그렇겠지 치웁니다. 불러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후배 파다 보면 시간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DNA를 담아내면 고유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첫머리에 제가 로컬이 재구성되는 데 있어서 간판 관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현실에서 실현되고 실천되는 부분이 십수년 전부터 있어 왔어요. 뭐냐?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첫머리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역, 지방, 마을, 동네 이게 다 로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역이라고 부르지 않고 굳이 로컬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이제 십수년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굳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점이. 예전에는 국가를 한 덩어리로 생각했어요. 한 국가를 한 덩어리로 생각했고 지역은 한 부분이죠. 그런데 관점이 이제 바뀝니다. 지역의 총합이 국가를 구성한다. 지역의 총합이. 지역의 총합이 국가의 질을 결정하고. 그럼 지역은 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지역민들, 나들로 이루어진다. 개개인. 나들의 총합이 뭡니까? 지역이고. 지역의 총합이 국가고. 그럼 여기 제일 중요한 개념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그러면 이 개인의 옛날부터, 먼 옛날부터 이 개인의 삶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축적대가 쭉 내려오는 걸 뭐라 합니까? 그걸 문화라 하거든요, 문화. 싹 켜켜이 쌓인 문화고, 이 문화가 현재의 흐름과 만나면 그게 뭐다?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로컬 콘텐츠다, 로컬 비즈니스다 하는 데서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하다고 떠드는 거예요. 그냥 맹당 없이 떠드는 게 아니고. 나들의 시대가 되었고, 이 개인의 삶이 켜켜이 쌓여가 내려온 게 문화고, 문화가 현재의 흐름과 만나니까 그걸 라이프 스타일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양식. 그러니까 이 로컬 콘텐츠나 로컬 비즈니스가 상당히 생활과 삶과 다 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이런 거가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먹고, 놀고, 입고, 살고, 이런 것들의 지역의 문화, 더 후벼파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DNA, 이 고유성들을 얹히면 이제 로컬 콘텐츠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로컬이라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라고 했잖아요. 나의 취향과 나의 지향이 나를 뚫고 나와가지고 지역과 만날 때, 지역의 DNA와 만날 때 로컬 콘텐츠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가 지역의 커뮤니티와 시장과 만나게 돼가지고 거래가 일어나면 이제 로컬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덩치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의 일반 기업의 논리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업은 어떻게 물건을 만들어야 됩니까? 소비자와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허리하는 잘못이 뭡니까? 내가 잘하지도 못하고 내가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내내 망상으로 될 것 같은 거 내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죠? 골로 가지, 망하지. 그 마케팅 제1법칙이 제가 지어낸 말이 있는데 뭐냐면 니 같으면 니 거 사겠납니다. 니 같으면 니 거 사겠나라는 질문에 답을 못하면 만들지 말아야 돼요. 자꾸 여기까지 하고 욕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하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심지어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에도 맞추지 않는 걸 만드니까 망하는 건데 로컬 콘텐츠는 뭐에서 뚫고 나온다 했습니까? 나의 취향과 지향을 뚫고 나온다 했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느껴지고 부딪히고 인식되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그래서 이 로컬 콘텐츠나 로컬 비즈니스를 할 때 선생님들 개개인에게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도도 안 그려보시고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거는 또 상당히 변해가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나의 취향과 지향이에요. 그것들을 지역의 DNA와 만나게 하는 연습들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만나는 사람들은 지역의 커뮤니티입니다. 공동체예요. 그들과 호흡하면서 거래가 일어나도록 하고 지역에서 인정받아야 그게 로컬 비즈니스지. 로컬 비즈니스 초기 모습이지.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날고 기봐야 지역에 살아남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헐크하고 뉴지스의 ETA하고 디토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고유성에 이제 도달하게 된 겁니다. 쭉 흘러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1차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좀 짚어내면 국정과제 이야기 잠깐 하고 이게 이제 제가 만든 국정과제 초안입니다. 공무원 했다고 공무원 문서처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읍면동이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읍면동이? 예, 역시 정확하죠. 3,600개입니다. 3,600개 읍면동에 지역을 잘 아는 전문가를 배치를 해놓고 지역민과 함께 동네에 뭐가 있고 누가 있는지 파악해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종합계획에 따라서 실험을 해나가는 걸로 제가 정책을 수립을 했어요. 이게 지금 행안부의 로컬 브랜딩 사업 그리고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으로 정리가 됐고요. 근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살맛나는 마을을 만들면 찾아오는 마을이 된다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2010년이 되면서 아까 2000년대 초반에 동네에서 회의를 하면 공무원들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아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뭐 새로운 거 없나? 새로운 거 없나?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싱실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동네에 있는 것도 지금 만든 것도 나와 있는 것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면서 뭘 자꾸 새로운 거 없냐고 막 하냐고 막 쓱을 막 내죠, 사람들이. 그러다가 2010년이 되면서 질문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에 사람을 오게 할 것인가? 그러면 또 뭐라고 신경 쓰여야 될 것 같습니까? 살고 있는 사람도 디일파인데 뭘 자꾸 오락하냐고. 그래서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수립을 했냐면 일본의 지방 창생이라는 정책도 방향이 바뀝니다. 공식적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내용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뭐가 있고 누가 있는지 파악해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신나고 재밌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정리를 하면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걸로 정책이 바뀌어갑니다. 그게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줄여가지고 살맛나는 마을을 만들면 찾아오는 마을이 된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신나고 재밌으면 오지마락해도 온다는 거예요. 오지마락해도. 근데 왜 자꾸 우리는 포장을 해갖고 오락오락하는 여기 살고 있는 사람 디지파인데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자생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국정목표 6번에 국정과제 제목이 지역사회 자생력 창조 역량 강화 된 게 이유입니다. 자생력.
그래서 자생적인 역량이 뭐냐? 결국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의 DNA이고 고유성이고 그다음에 잠재력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내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진주의 잠재력과 고유성과 이것들을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안 해야 됩니까? 벌로 안 봐야 됩니다. 벌로 보지 마시고 예, 의심하고 그렇죠. 예, 들다보고 뒤집어 보고. 그래서 정리하면 로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로컬은 이겁니다. 예전에 아까 우리 저기 굳이 로컬이라고 부르는 흐름이 10여 년 전부터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누구라 했습니까? 나라고 했잖아요. 예전엔 세상의 중심이라는 게 존재를 했죠. 서울이 세상의 중심이고 미국이 세상의 중심이고 그 외에는 다 변방이잖아요. 서울 위에는 변방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이 중심이라는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이 중심이고 변방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곳이 중심이라는 사고방식인데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곳이 삶터잖아요. 삶의 터전. 그걸 우리 옛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을, 동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의 개념이 아주 고전적인, 전통적인 로컬의 설명인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걸 로컬이라고 부릅니다. 서울 대비 지방, 그 다음에 도시 대비 농촌. 이 개념을 갖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몇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세 번째 범주의 이 로컬이 그 부처로의 중기부가 말하는 로컬입니다. 지역 자원을 갖고 창의적인 소상공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도 사실은 우리 삶의 터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회계년도는 끝이 나더라도 우리 삶은 어찌 됩니까? 계속 되잖아요. 그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와 누구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아까 커뮤니티, 동네 공동체. 이게 바로 이제 로컬이고 로컬 콘텐츠를 만든 방식이고 로컬 비즈니스입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조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예. 사실 로컬의 개념에서 삶의 터전 뭐 저런 그걸 하니까 어떤 개인의 어떤 창의력이나 그런 걸 갖다 상당히 높게 평가하시고 예. 그래 하는데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뭔가가 로컬이라는 개념으로 지역민의 반을 키우는 거 아닌가? 사실 시험은 끝나거든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뭐 여기서 뭐 로컬 이번 뭐 세계화 그건 하나의 어떤 반의 본이고 지역은 끝났어. 예.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자생적으로 어떻게 예. 하는가? 예. 그걸 갖다가 조금 이걸 해야 되는데 예. 막 간을 피하고 예. 촌에 살면서 예. 완전히 뭐 맞습니다. 간만 커지는 거예요. 예. 저번 주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을 키우는 걸 오히려 죽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간을 키우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저도 할 말 없는데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고요. 근데 뭐 왜 하겠습니까? 살아는 가야 되고 예, 그다음에 어차피 사는 거 재밌게 살자. 그 관점에서 저는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어떤 자생력이나 그런 걸 갖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그걸 갖추질 않은 채 예. 벌써 지가 하면 벌써 서울로 갈 생각하고 세대로 갈 예. 그런 간이 커져가지고 지역의 촌이면서 자기가 촌 사는 걸 모른다. 뭐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예. 저는 그 로컬에 가장 큰 문제가 제도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로컬을 무너뜨리는 가장 예. 기범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정체성이나 네. 다움을 예. 쓰는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 다움은 그때부터 이미 사라진다고 네. 이런 저의 생각에 대해서
저는 국토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지적이 맞습니다. 뭐냐면 도시재생이란 게 애초 출발 자체가 재개발하고 선을 끊고 출발한 거였거든요. 있는 공간을 허물어뜨지 말고, 삶의 터지니까 허물지 말고 좀 더 재미있고 신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고쳐주고 바꿔주는 건데, 도시재생 사업 방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재개발하고 똑같이 진행이 됐어요. 그럼 그게 왜 그러냐? 저는 그거는 행정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행정의 속성. 행정의 속성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승진을 해야 되거든. 예, 전임자가 안 했던 걸 해야 되고, 실적을 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니까, 자기는 뻔듯한 거 하나 지어놓고 실적 한 줄 쓰고 딴 부서 가면 됩니다. 이 순환 근무잖아요. 1년, 길게는 2년이 있는데, 줄 한 줄 끊고 가는 것 때문에 저는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설마 하는데 진짜로 그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혁신과 정부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말이 좋아 도시재생이 주민주도지, 그건 개뻥이잖아요. 심지어 공무원들 자기 입으로 해요. 도시재생 간주도입니다. 주민들은 알리바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가졌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국토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문제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LH 쪽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LH에서 도시개발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으로 내놓은 게 간판가리. 도시재생, 간판가리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재개발 사업으로 LH 주력 사업을 삼은 겁니다. 그게 LH에서 한 얘기예요. 그건 LH 측의 입장이고 저는 이게 관주도라는 공통 분모로 보았을 때 진정한 아까 말씀하신 로컬리티를 예. 살리는 데는 그 관이 그렇다면 LH가 하는 걸 어느 정도는 차단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LH가 주장한 걸 국토부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사업을 해서 전국으로 쫙 확정시킨 거예요. 그 전에 도시재생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쨌거나 예. 그 질문을 먼저 드렸던 이유는 이를테면 진주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초로 인권 해방 운동이 일어났던 네. 곳인데 만경동에 그분들이 살았던 집을 제가 알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거기를 찾아가니까 이미 도로 다 나고 네,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 그거를 정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예. 이미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새로움이라는 네. 것을 입힐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예. 그걸 뭐 지켜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은 우리 민간에 힘이 없잖아요. 밀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 묵고 살기도 바쁜데 그 쇠사슬 묵고 지켜낼 수도 없는 거고 답답하죠. 예.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제 가슴이 더 답답해지고 있습니다. 예. 평화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저는 도시재생 사업하는 예. 교육하고 왔는데 예. 거기에 오시는 분 강사가 외지인이에요. 예. 외지인이라서 저는 사천이거든요. 예. 산청요. 예. 산청 좋죠. 사천. 예. 또 그분들이 우리 간식거리를 자기들 지역에 사갖고 와갖고 간식을 제공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간식이 김밥이나 샌드위치인데 그걸 먹고 우리가 설사를 했어요. 아, 상징적인 사건이네요. 예. 생겼어요. 예. 얘기를 했는데 예. 모든 걸 그분들한테 사업을 줬기 때문에 우리 돈을 가지고 그쪽 지역의 돈을 쓰는 일을 결국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 뻘짓 아닙니까 전문 용어로. 예. 그래서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이 사실은 똑같은 박스형 건물을 똑같이 지어놓고 예. 결국은 그것들이 그냥 그냥 아무짝에 소용없는 건물로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예. 우리 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예. 그럼 과연 우리가 예. 우리 강의로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고 아,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괴리감을 느끼면서 그냥 괴리감만 느끼고 가고 말아야 될지 네. 아니면 아까 저는 참 좋았던 게 예. 나 예. 그리고 그 의심해라는 예, 말이 예. 있잖아요. 그리고 공동체 예. 이 말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저희도 같이 이제 같은 네. 공동체로 저기 이제 교육을 참여를
예, 예. 그러면 우리 이 강의를 듣는 데 있어 갖고 지금 강의 듣는 것들을 우리 공동체에서 예. 적용할 수 있도록 예, 발전을 시킬 수 있는지 예. 그걸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고급 질문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자꾸 건너뛰어요. 그러고 단계입니다. 공동체가 뽀사진 지 오래됐잖아요. 없어요, 지금. 사실은 뭐 말이 좋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 공동체를 새로 복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만남부터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만남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구와 계기가 필요하죠. 아까 파벨라처럼 그림이란 도구가 있듯이 뭐 수다라는 도구도 있을 것이고, 근데 단순히 수다를 떨고 단순히 술만 먹고 하면 항상 그 계모임은 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모임이 사실은 가장 뭐 공동체의 가장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또 목적성이나 목표가 너무 거대하거나 너무 뚜렷하고 하면 또 만나기 힘들잖아요. 예를 들면 동네에서 동네 여행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예를 들면 동네 여행 우리가 노는 동네 여행 상품,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 만들자. 그러면 동네에 뭐가 있는지를 탐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의 특성이 드러나거든요. 전마는 성질은 더러운데 일은 잘하더라. 그러고 전마는 입만 나불대던데 어디 가서 뭘 잘 팔아먹을 것 같더라 하면서, 이게 이제 레고 블록처럼 쫙 이 사람들의 블록 모양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만남을 디자인해야 되는데, 도구가 있으면 소통이 되잖아요. 소통을 하게 되면 정보가 공유되고, 정보가 공유되면 일이 만들어진다. 이 단계들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는 뭐부터 합니까? 일 하나 딱 던져놓고 자 합시다 하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왜? 서로 모르잖아요. 아니 형제끼리도 일하자 그러면 찌지고 뽑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모르는 사람들끼리 못 알아보고 이거 하세요 하면 되겠습니까? 친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포틀랜드가 좀 골 때리는 도시인데, 그 공동체가 엄청 발달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엄청난 개인주의거든요, 거기가. 저는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잘 살기 위해 연대하는 사회라는 DNA를 만났거든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연대해야 된다. 연대해서 잘 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 이제 웬만큼 다 똑똑합니다. 다 똑똑하고 다 잘났고, 그러니까 네가 잘 살려면 이래 좀 모디가 떠들고 놀아야 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면 못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게 첫 출발이 만남의 디자인이다. 그러면 거리가 있어야 되고 계기가 있어야 되고 도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움직이시면 저는 시간이 좀 지나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대구 북성로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었고요. 처음에 이제 모여서 떠들고 놀고, 그래서 지금 공무원 퇴직하고 다시 이제 지금 북성로로 돌아가 있는데, 또 개모임을 만들 겁니다. 지금 띄어놨거든요. 우리 저기 초창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은 좀 뒤로 빠지고 지금 신진 애들이 있는데 수다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하나하나 쌓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간과 단계. 마지막 현실적으로 예. 농촌 같은 경우는 예, 인구 자체가 소멸되거든요. 예. 그런 걸 측면에서 어떻게 역할이나 문화 쪽으로 활동 가능하겠는지 향후에 예, 결정됩니다. 맞습니다. 소멸은 답이 없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지역과 주민자치 쪽에 좀 정말 지역 뿌리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신 교수님이 한 분 계시대. 항종규 교수라고. 그분이 시조과에 갔다 오셨는데, 거기 인구 소멸 대비를 하기 위해서 거기는 한 40년 전부터 온갖 걸 다 했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다 했는데 결국 지금
서서히 이제 거의 끝 지점에 다다랐답니다. 근데 즉 리더가 8, 90세 정도 되는데 그분 사무실에 하나 딱 붙어 있더래요.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한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저는 뭐 그 대답밖에 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소멸될 때까지 즐겁게 달리는 게 방법 아니겠습니까? 뭐 마냥 기다리면 더 억울하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은혜 말씀